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최근 김수현 씨와 김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를 폭로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유튜버가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세론 측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하고 있고, 또 뒤통령 이진호 뒤통령 유튜브는 김수현 소속사를 대변하는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을 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까지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생활을 깊이 끼어들어서 폭로하는 것, 즉 무엇이든지 폭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김세론과 김수현 양측 주장 중에서 어떤 건지 진실인지는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팩트에 강희롱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강희롱 기자님은 평상시에 신뢰하고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기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롱 기자가 쓴 그 기사를 이 강희롱 기자님은 아마 김세론 씨의 전 남자친구가 보내준 카톡 캡처본까지 이 기사에 다 첨부해 놨습니다만 저는 그 카톡 내용까지 읽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강희롱 기자가 쓴 그 기사 내용 본문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 단독으로 썼습니다. 고 김세론 전 남친 증언, 김세론이 죽음은 김수현과 무관하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강희롱 기자가 썼습니다. 세론이가 죽은 건 김수현 배우 때문이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화가 납니다. 죽은 김세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 일부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세론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뭐가 진실인지 뒤죽박죽이고 오염된 각종 주장들도 제각각이다. 전 소속사 측과 7억 빚 변제 내용 증명 발송 및 교제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뭔가 의도된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만 가득해졌다. 김세론이 죽음에 이른 진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더 팩트는 김세론이 사망 전까지 마음을 의지하며 소통했던 전 남자친구 K씨의 제보와 증언을 통해 생전 고인이 진짜 힘들어했던 게 뭐였는지 짚어보기로 했다. 그는 이미 세상에 떠난 세론이도 죽음의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세론은 사망 직전까지 두 남자친구와 삼각지대에서 줄곧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전 남친 K씨와 연초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진 뉴욕 남편이다. 김세론이 결혼 직후 힘들었던 시기 전 남친과 소통하며 의지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뉴욕 남자는 김세론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시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김세론은 뉴욕 남자를 만나면서 전 남친과 헤어졌지만 힘든 상황을 겪으며 다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했으니까 딴 놈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개같이 살다 싼 니 똥 니가 치우세요. X대가리 XXR
남친이 김선원에게 보낸 그 문자 폭언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세로는 정신적으로 혼돈을 거듭하며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빚변제나 과거 김수현과와 교제 사실이 아니었다. 7억 빚 면제에 대한 내용 증명 부분은 이미 1년 전의 일이었고 이는 전 소속사의 형식적 조치였을 뿐 여러 정황상 김세론 본인조차도 다시 돌려준다는 부담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김세로는 전 남친 K씨에게 문자로 미안해. 그냥 나한테 욕해. 저 XX 미친 X야. 정신병자라 그래. 나도 계속 욕먹고 맞는데 안 바뀌어. 라고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꿈이고 뭐고 바랄 게 없어.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라고 마음을 고백했었다. 그러면서 뉴욕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김세로는 11월부터 작년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 처음엔 표현도 없고 넌 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는 기댈 수 없단 사실에 너무 외로워서 한눈 판 거 사실이야. 늘 내 얘기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는 필요했거든. 근데 그건 잠시였어. 그 뒤로 카톡 내온 사진 유포한다. 내 인스타그램 다 해킹해서 사진을 올리고 때리고 욕하는 거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이게 너한테 피해가 갈까 두려웠어 라고 밝혔다. K씨에 따르면 김세로는 가족들의 무관심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고 처지를 비관했다. 2024년 11월 1일 김세론이 자해로 손목 인대가 끊어져 응급수술까지 해야 했는 상황이지만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K씨가 퇴원할 때까지 병실을 지켰고 병원비는 당시 소속사 관계자가 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K씨는 세론이가 퇴원한 직후 제가 데리고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 친정 엄마가 지인과 태연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전혀 놀라거나 아픔을 공감하는 기색이 없었다면서 이런 가족들의 태도 때문에 세론이는 늘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김세론은 결혼 후에도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K씨에게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그냥 손목 긋는 거 하나로도 나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도망갈 수 없었어. 수없이 목을 긋고 호수로 목을 매달았는데 그래도 상처밖에 안 남더라.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그리고 난 고작 이 정도만 아파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래서 K씨는 세론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모라는 분이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나타나서 마치 김수영과 문제가 있어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억지스럽다면서 친엄마도 친아버지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세론이가 생전에 오히려 도망치고 싶었던 대상이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딸이 결혼한 걸 가족들이 아무도 모를 수가 있나 나는 이해한다.
가족들 누구도 김세론이 누이형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딸과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데 연을 끊다시피 관심을 주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에 와서 수년 전 유명 배우와 교제했던 사실을 들춰내는 것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김수현이란 배우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유명세 때문에 매를 맞는 상황이 많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씨는 자신의 제보와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름과 주민번호, 지장을 찍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김세론이 자해 후 서울 강남의 D병원 응급실 치료 당시 상황도 상세하게 적었다. K씨는 이 내용을 녹취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녹음도 했다. 당시 상황은 김세론이 생전 지인에게 저 팔 인대와 힘줄이 다 끊어졌다. 좀 수상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돼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한 지인과 주고받은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인에게 의지했던 김세론의 당시 처지를 알만한 대목이다. 이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이 녹취록도 다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그래서 신뢰가 간다. 또한 강일원 기자의 신뢰 또한 충분히 취재 결과를 기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세로 연구소나 대통령 이진우 유튜버가 서로 치고받는 이런 법적 다툼도 법원에서 해결되겠지만 이러한 폭로성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은 사회의 악일 수도 있다.